주가라는 건 사실 뭐 등락을 거듭하고, 사실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공매도가 재개가 돼가지고 뭐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막 급락하는 또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보면. 근데 결국에 내가 이제 그런 급락하는 기업들을 볼 때 이 기업을 가져갈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미래 가치 같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현재를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사상 최대 실적이 나도 다음하고 1년 후가 안 좋아지면 주가는 부러져 버리거든요. 옛날에 2018년도에 그 반도체 세계 최고 호황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정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정말 마진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0원 팔면 70원 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급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 매수를 해가지고 한 3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고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 하셔가지고 손실을 이제 회피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지금 빠지는 기업들이 어쨌든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지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래 가치가 앞으로 안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거기서 내가 빨리 탈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이 기업에 대해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친환경 업체라고 쳐볼게요. 뭐 이렇게 수소나 태양광을 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뭐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아니면 공매도가 나와서 빠질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이 속한 비즈니스 모델에 경제적인 뭐 혜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만 만들 수 있는 뭐 태양광 재료가 있다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은 누가 봐도 뭐 10년 이상 성장한 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을 내가 보유했을 때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을 든 건데 어쨌든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가 오를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결국 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좋아봐야 그건 이미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즘에 지금 최악인 업종 중에 하나가 뭐 면세점이나 여행 같은 업종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 업종들은 최악인데 주가가 올라가요, 역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반기에 백신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그럼 해외여행 간다, 중국 사람도 한국에 오겠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떨어졌지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고민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 정답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어쨌든 미래 가치가 좋아질 기업, 이거는 아무리 떨어져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 부동산도 그렇고 뭐 예금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성격은 다 다른데, 어쨌든 내가 어디에 돈을 넣건 간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굳이 뭐 내가 그런 위험한 자산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더더욱 이런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주식에 더 열을 올리는 게 일단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금리로는 지금 만족이 안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옛날에는 금리가 10%일 때는 충분히 뭐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1억을 넣어놔도 1%면 1년에 지금 1%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 제하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를 내가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뭐 접근성이 지금 어쨌든 현저히 떨어지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실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암호화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테슬라나 뭐 아니면은 뭐 페이팔이나 이런 데서 뭐 결제 수단으로 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변동성도 크고 하나의 그 화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속성 자체가, 이 한 주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이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거든요. 그냥 기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실체가 없으면 나는 망하는 거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실체가 확실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동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업자가 되는 건데, 물론 이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의 돈을 잃겠지만 이 기업을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자동차 우리나라 기업들 좋아질 것 같고 삼성전자 반도체 잘 팔 것
것 같고 배터리 잘 나갈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그 마스크를 벗으면 면세점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 기업의 주주가 돼볼까? 주가 올라갈 것 같고 돈 벌면 배당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내가 그 회사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체가 있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주식투자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왜 위험하냐면 자꾸 실체 없는 기업이나 너무 막 이렇게 뻥튀기 된 기업들, 단지 재료만 보고 이런데 이제 너무 막 그 쏠릴 때 투자하셔가지고 손실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적당히 합리적인 가격일 때 내가 그 적당히 성장하는 산업을 사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 내거든요. 특히 은행주들을 대부분 많이들 무시하는데 은행주 진짜 배당 엄청 주거든요. 1년에 5% 이상 배당 주는데 그 배당 주는 데다가 1년에 조 단위로 돈을 벌어요. 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회사가 뭐 성장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은행보다는 좋은, 내가 은행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어떤 이제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어쨌든 내가 금리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어쨌든 주식 투자든 뭐 비트코인이든 간에 내가 예금에 넣는 순간 내 돈은 까먹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1억이나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5년 후에 1억 가치는 아니잖아요. 5년 후에는 1억 원이 9천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는 1억 그대로야. 까먹은 건 아니죠. 근데 물가가 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그 레스토랑에 갔을 때 옛날에는 파스타를 뭐 10,000원에 사 먹었다면 5년 후에는 1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마 꾸준히 올라갈 거예요, 이 물가라는 건. 그러면은 물가 측면에서 내가 그냥 은행에 넣으면 이 액면 그대로의 1억이기 때문에 방어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부동산을 사놓건 주식을 사놓건 어쨌든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준다면 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앞으로 저금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금리는 계속 장기간 저금리인데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는 과정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단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해안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너무 조급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제일 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를 이제 준비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조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거든요. 나의 고정 수입이 없다라는 공포가 생겨요. 그럼 내가 받은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든 수입을 빨리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조급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20, 30대 분들이 너무나 조급해요. 왜냐면 아직도 내가 고정 수입을 계속 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평생 한다면 20대라고 가정하면 50년 정도의 세월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10% 손해를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더블 수익이 1년 만에 났어요. 그렇다고 오만해지셔도 안 돼요. 5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거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또 오겠죠. 또 그런 사이클을 본다면 내가 굳이 뭐 오늘 하루하루에 연연할 필요 없는데, 20대 분들에게 투자하는 거 보면요, 그냥 오늘이 끝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나한테. 오늘 무조건 다 벌어야 돼요. 망하면 오늘 나 망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신데 그러지 마시고 투자 시계를 넓게 보시고, 워런 버핏도 10대부터 했잖아요. 10대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꾸준히 수익을 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복리로 이렇게 쌓아간 건데, 2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복리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지금 당장에 1, 2% 수익에 만족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근데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빠지면 자꾸 레버리지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빚을 쓰게 되죠. 대출 받아서, 아니면 뭐 미수를 쓰거나 신용을 쓰게 되는데 결국 끝은 안 좋거든요. 이 주식 투자가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기가 없어요. 주식 투자에는 우리 적금도 만기가 있고 부동산도 내가 계약했을 때 만기가 있잖아요. 빚을 지지 않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뭐 1,000만 원치 샀어요. 1,000만 원 내가 평생 보유해도 나한테 누가 뭐 독촉하거나 그럴 사람 전혀 없습니다. 평생 보유를 하건 뭐 내일 팔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절대 만기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나 스스로가 만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짜리 신용 대출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만약 주가가 30% 빠져버렸어요. 그럼 나는 갚아야 되잖아요, 6개월 후에.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6개월 후에 팔았는데 그게 삼성전자가 극적으로 올라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주가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생도 길고 주식 투자 평생 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평생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발 조급하지
급한 버리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시드머니를 빨리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고정 수입을 내지 마시고 뭐 취직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정하게 내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꾸준히 돈을 조금씩 모으세요. 모으셔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여유 있게 하시면 저는 분명히 성공한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돈이 적다 보니까 영끌 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끝은 안 좋더라고요. 주식 투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일단 나만의 고정 수입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경험치를 쌓으신 다음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전혀 늦는 건 아니니까 제발 지금은 좀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